가장 최근에 있었던 재판 불법 대북 송금 혐의 이거 관련해 가지고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와의 직접적인 증거를 편출하지는 못했으나 재판에 상당한 참고를 할 수 있는 재판이 나왔다. 법률 전문가로서 이번 재판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 이제 세상이 제대로 돌아간다. 이번에 그 대북 송금 일부 무죄가 나왔지만 그건 법리적인 것이고 중요한 것은 500만 불, 300만 불이 북한으로 아니 뭐 이전에 뭐 세상에 안 들어갔어요? 제대로 안 돌아갔죠. 아, 강펀치 좀 날려가지고 제대로 좀 돌아가 좀 해주세요 좀. 중요한 것은 판결 이후에 500만 불 플러스 300만 불 합해서 800만 불이 북한에 넘어간 사실 자체가 인정됐고 그리고 그 중에서 적어도 200만 불 정도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북에 대한 사례금이란 건 뭐냐? 공무원이 업무를 뭘 해주고 사례금을 주거나 받으면 뭐죠? 그게 뇌물인 거예요. 뇌물이죠. 그리고 그 사례를 자기가 직접 받으면은 단순한 뇌물죄고 그것을 부당한 청탁하려고 제3자한테 주면은 삼자 뇌물. 그게 제3자 뇌물인 거예요. 이 판결에서 이재명의 직접적 관련성에 대한 얘기는 전혀 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재판장은 그 사례금이란 키워드 하나로 이재명과의 직접적 관련성을 아주 못을 박아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할 것은 검찰이 불구속 기소냐 구속 기소냐밖에 안 남았는데 사실 자유우파적 시각 그리고 정상적이고 통상의 어떤 그 기존의 어떤 법률 지식에 비춰봤을 때는 제3자 뇌물은 그냥 슛골인이에요. 우리가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돈을 미르 K스포츠 재단에 줬다고 하면서 각 어떻게 보면 기업 특히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시키고 롯데의 어떤 그 관련되는 그 재벌들을 구속시킨 것이 바로 제3자 뇌물죄예요. 실제로 막 1심에 막 20년, 30년 막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 죄가 그 어떤 그 국정농단이라고 했을 때의 대법원까지 확정됐던 그 논리가 이재명 지사의 제3자 뇌물죄에 그냥 데칼코마니처럼 그냥 부메랑으로 딱 돌아온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면은 아마 제 예측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하나 좀 아쉬운 점은 뭐냐면 그 제3자 뇌물죄의 가능성은 충분히 인정을 했는데 아쉬운 점은 검찰이 수사를 쭉 하면서 너무 이화영에 대한 진술에 너무 이렇게 매달린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유창훈 판사가 영장 전담 판사가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화영의 진술에 임의성을 인정을 했잖아요. 예? 임의성을 인정을 했잖아. 그러니까 얘가 강요에 대한 진술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을 했잖아요. 얘가 자발적으로 진술한 것은 내가 인정을 맞다. 하는데 얘가 진술이 오락가락하니까 근데 얘가 진술을 강요를 받은 것 같지는 않아. 그런데 얘가 오락가락하니까 얘 이재명에 대해서도 방어권을 좀 줘야겠어라고 구속을 시키지는 않은 거잖아요. 그게 명분일 뿐이지. 예, 근데 이화영에 대한 진술에 대한 너무 의존을 하다 보니까 재판은 계속 길어지고 결국은 이화영에 대한 진술이 가장 좋은 것은 저 이재명에게 보고 진짜 했어요 라고 나오면 딱 떨어지겠는데 이화영이 계속 진술을 번복하고 왔다 갔다 해버리면 그렇다는 점에서 저는 솔루션을 좀 제공하고 싶습니다. 네, 그런 거 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작년 6월 달에 이제 이화영이 구속돼 있는 동안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서 본인이 직접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를 대동하고 내가 2018년부터 2019년에 이르도록 한 1년 반 동안 북한에 갔다가도 오고 뭐 그 돈도 300만 불, 500만 불 하고 그런 것들을 이재명에게 다 보고했다라는 사실을 줄줄 불었지 않습니까? 줄줄 불었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민주당 쪽에서 이화영이 깜빵가 있으니까 이화영의 부인을 만났다라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만났다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그게 박찬대입니다. 네, 박찬대요. 그러고 나서 지금 뭐가 됐죠? 원내대표. 원내대표가 됐어. 야, 이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것 같은데 결국 그 제가 드릴 말씀 그렇게 되니까 진술을 이제 법정에 올려가지고 증거 능력을 부여하려고 하니까 기존에 있던 서모 변호사를 해임시켜버리고 이게 그 법무민 덕수의 김모 그러니까 그 민변
회장도 하셨던 분을 변호사가 와가지고 나 그거 증거 동의 못해라는 의견서 내고 난리 쳤지 않습니까? 검사한테 당신 어쩌고 저쩌고 그러고 하니까 재판장님이 그러시면 안 되죠 변호사님 하니까 그냥 법원 나가버렸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화영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나 그거 증거 의견서 본 적도 없고요. 제가 했던 거 증거 다 인정해요라고 법정에서 지금 그 신부장님 앞에서 법정에서 진술을 했단 말이에요. 맞죠. 그렇죠? 예. 그거 누가 들었어요? 판사가 들었죠. 예, 판사가 들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왜 그 검찰의 어떤 그 조서의 증거 능력을 지금 인정하네 뭐 안해 하면서 지금 검수완박하면서 증거 능력을 부정했겠어요. 검찰이 뭐 회유 협박해가지고 저 패든지 아니면은 뭐 무슨 이익을 주든지 해서 그거를 임의성 없는 진술을 받았을 위험성 때문에 증거 능력을 부동의하는 대신에 법정 앞에서 판사한테 했던 증언은 그대로 인정하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판사 앞에서 저 그거 제대로 진술하는 거 맞고 검찰에 얘기했던 증언 그건 맞아요라고 했는 것을 변호사도 아니고 판사가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검찰이면은 우리 신부장님 증인으로 부를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죠. 예, 맞아요. 그럼 우리 신부장님 위증하겠습니까? 그러면 그걸 어떻게 부인을 하겠어요? 맞아. 그런 방법이 있네요. 예,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이화영이 왔다 갔다 하지만 직접 그것을 들은 사람은 우리 그 신부장님이란 말이에요. 저라면 신부장님 증인으로 한다고 하면은 이재명이 빠져나갈 방법 저는 없다고 봅니다. 재판이 그 이화영 부지사한테 9년 6개월이 선고되고 나니까 이화영 부지사의 그 변호인들이 했던 얘기가 저는 굉장히 눈길을 끌었거든요. 김성태가 어떤 사람인지 알지 않냐. 근데 김성태의 말은 듣고 이화영의 얘기를 왜 듣지 않냐고 했는데 이화영 말이 왔다 갔다 했던 배경에는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사람들이 다 평가하는 것이고 김성태에 관련된 내용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은 네이아나 사입은 인연밖에 없다고 얘기했는데 그렇죠. 김성태가 뭐라 그랬습니까? 통화한 적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김성태가 그동안 법인카드를 이화영 부지사 쓰는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있는 그대로의 내용들을 다 정리해서 줬을 텐데 김성태의 말이 실질적인 정황 그러니까 물질적인 증거 이런 내용들이 다 드러나게 되니까 이번 이화영 선고에서는 김성태의 말의 신빙성을 다 인정한 거 아닙니까? 그럼 김성태의 말의 신빙성을 인정해서 그대로 이재명 대표 재판 만약에 기소가 돼서 끌고 들어가게 되면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부인하게 되죠? 그래서 저는 그렇죠. 이번 재판 결과는 김성태라는 사람이 참 질이 좋지 않고 그동안 해왔던 일들이 있지만 적어도 이화영 부지사 재판 결과로 가게 되는 과정에서는 있는 그대로의 내용들을 고백했을 가능성이 크고 그걸 재판부가 인정했기 때문에 이 내용 그대로 이재명 대표에게 가게 되면 이 연결고리 빼도 박도 못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재판 과정에서 이번에 그 마지막에 그 증거로 채택됐던 국정원 블랙 요원이 그 이번에 그 쌍방울의 그 주가 조작 김성태가 주가 조작을 하기 위해서 일을 벌였다라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증거로 채택이 됐어요. 채택이 됐던 부분도 있었고, 근데 그런 부분까지 다 감안해가지고 이번에 판결이 난 거예요. 선고가 난 거예요. 그럼요. 그 부분은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 게요. 변호인이 계속 그렇게 하니까 검사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럼 그 말에 검증해야 되지. 그래서 지금 얘기했던 쌍방울 라누스의 어떤 대급 그 어떻게 보면 주가 조약 관련해 가지고 금감원에 사실 조회를 했어요. 이거 조사한 적이 있느냐,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떠냐라고 조사를 하고 결과를 달라라고 해서 금감원에서 조사를 해봤더니만 이거는 대북 송금 했는 건 맞지만 어떤 주가 조작과는 관련이 없습니다라는 보고서가 와서 그거를 법정에서 다 제출된 거예요. 그렇습니까? 마치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사건을 조작해가지고 얘기를 했고 이화영이 말은 안 믿고 김성태의 말만 믿고 그러니까 주가 조작범이라고 보이는 김성태만 말만 믿느냐라고 했는데 진짜 주가 조작인지 여부에 대해서 이미 금감원에서 다 조사를 했고 그 보고서도 이 재판에 나왔다. 그죠? 그게 증거로 다 채택이 돼가지고 그 그렇죠. 부분도 다 검증을 했다는 검증이 거죠. 됐다는 국정원 보고서가 그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2019년도 지금 해서 있었던. 근데 그때 결국 북을 드나들면서 역할을 그러니까 북을 드나든 건 아니지만 북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역할했던 건 이화영 부지사인 거고 김성태를 연결해주게 된 건 이화영 부지사가 원래 이재명 대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그렇죠. 누가 연결해줬습니까? 이해찬.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건 결국 이해찬 대표의 핵심적인 측근이고 여의도 민주당에서도 비주류였던 이재명 당시 지사를 여의도의 주류로 끌고 들어오는 핵심적인 고리를 이해찬 대표가 한 것 아니냐, 이게 합리적인 의심인데 그렇죠. 민주당이 이끌었던 문재인 정부에서 이해찬 대표가 갖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가 얼마나 큽니까? 그렇죠. 근데 거기에서 나왔던 국정원 보고서를 갖고 이게 절대 진리인 것처럼 얘기를 한다. 이거 받아들일 수가 없는 얘기인 거죠.